제가 어릴 적 팔계내공을 처음 수행할 때였습니다. 이미 들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들어두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 저는 팔계내공을 처음 할 때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런 거 느껴봤나요? 한참 수행했더니 북쪽이 어딘지도 못 찾겠더군요. 나침반을 꺼내봐야 할 정도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방향은 둘째치고 정말 토할 것 같더군요. 스승님께 어지럽고 토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다들 그렇단다. 많이 하면 괜찮아질 것이다. 어지러워서 팔계내공을 안 한다는 분도 있는데 멈추면 계속 어지럽지 않나요? 그러다 심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계속하면 어지럽지 않습니다. 그 강도는 어떻게 조절할까요? 어지러울 땐 일단 앉아서 좀 쉬세요. 쉬는 겁니다. 물도 마시고 심호흡도 좀 하고 좀 뛰기도 하고요. 단 무리가 없는 상황에서 해야 합니다. 수행하지 않으면 어지러울 겁니다. 계속 하다 보면 괜찮아질 겁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머리가 어지러운 건 건강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아직 잘 모르네요. 두 사람을 비교해 봅시다. 한 사람은 100바퀴를 돌아도 어지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20바퀴부터 어지러워합니다. 누가 더 건강할까요? 당연히 머리가 안 어지러운 사람이겠죠. 조금만 돌아도 어지러운 사람은 몸이 좋지 않은 겁니다. 더 심각해지면 직선도 바르게 못 걷습니다. 머릿속에 어떤 부분에 균형이 깨져 직선만 가도 흔들흔들거립니다. 10m도 못 걸어갑니다. 한번 걸어보세요. 직선 거리를 하나 정한 다음 모델처럼 걷는 것이 아니라 양팔을 벌린 채 10m를 걸어보세요. 못 걷는 사람이 많습니다.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10m를 걷다가 한 가지 문제라도 있는 사람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사실 머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 팔계내공을 할 때는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2년을 했는데 별 효과가 없고 다리가 아파 그만뒀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 다리가 아픈 사람한테 팔계내공을 추천하는데 말이죠. 계속할수록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의사의 조언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테니 참고하세요. 나이가 들면 노화 때문에 슬개골이 자연스레 마모가 됩니다. 마모가 되면 의사들은 많이 걷지 말라고 합니다. 거의 닳아서 없어지면 인공관절을 달겠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수술입니다. 무릎뼈를 열어야 합니다. 인공관절이 좋은지 아닌지는 저도 안 받아봐서 모르지만 어쨌든 인공적으로 집어넣는 것은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 관절보다 좋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금리를 좋아해서 생리를 뽑고 금리를 해놓습니다. 재채기에 한 번에 휙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워다 다시 넣습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인공은 인공입니다. 원래 갖고 태어난 것이 쓰기에 가장 편리합니다. 어떤 수행자를 만났는데 의사가 운동을 삼가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격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벼운 운동만 합니다. 그리고 팔계내공을 하면서 다리가 아팠던 사람의 통증이 사라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스스로 체험해보거나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통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주 심각한 경우가 아닌 이상 대부분 점점 좋아집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약으로 고칠 수 있는 병과 고칠 수 없는 병이 아주 명확합니다. 좀 개방적인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재활을 위한 민간요법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먼저 달리기, 운동, 기공수련, 불교 공부, 좌선, 요가 같은 것들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제안합니다. 또 어떤 병은 매일 약을 먹으면 억제할 수 있지만 완치는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면역력 증진법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약은 먹을수록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주의를 줍니다. 양심이 있는 의사라면 분명히 알려줄 겁니다. 양심이 없는 의사라면 전부 안 된다고 하겠죠. 의학적인 것만 된다고 할 겁니다. 그것도 사실 다 과학적인 것은 아닌데 말이죠. 의학도 매년 계속 발전합니다. 신체 검사를 하는 로봇에서 병을 고치는 약까지 매년 매일 새롭게 바뀝니다. 무릎 이거 맨 처음에 병원에 가 검사하니까니 날 보고 수술 당장 하라 그래. 요 손톱은 돌번밖에 안 붙었대. 물팍에 연골이 요 이사가 그러더라고. 요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네 수술해야지. 수술 안 하면 이 다리 큰일 난다고 내가 생각해보고 갔다 오니까 전화 또 와서 몸의 어느 부분이 안 그렇겠냐마는 특히 무릎은 한평생 안 쓰고 살 수 없는 관절입니다. 할머니도 80평생 그 무릎 덕분에 먹고 살고 자식도 키웠지만 통증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가 되어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저씨가 아침에 나갔다 들어오더니 전단지 3개가 와서 걔 와서 니 여기 갈래 안 갈래? 이렇게 척 보니까 니 팔게 뭐라 써놔서 가보자. 오늘 가보자. 그렇게 시작하게 된 팔개내공. 하루하루 팔개내공을 하면 할수록 무릎 통증이 줄고 몸에 힘이 생겼다는 할머니. 할머니 건강이 좋아지는 모습에 할아버지도 힘이 났답니다. 팔고 하고 나니까 말이야. 정대 내려가는 건 내려가 올라가는 건 등등 잘 올라간단 말이야. 이거 어제 이 그룹 앉아가지고도 그 연구를 할 때 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많이 나은 셈이지. 인공관절 안 하고도 견디는데. 건강한 사람도 하기 힘든 자세로 너무나 평온하게 연불 하시는 할머니 모습에 처음에는 정말 건강한 분이구나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온라인으로 온 또 다른 질문입니다. 단상이라는 분이네요. 아들과 손자 3명이 모두 심장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팔개내공을 추천하고 싶네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들과 손자가 다 심장에 문제가 있다면 분명 유전 때문일 겁니다. DNA의 문제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유전이니까요. 바꿀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결혼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 쪽에 심장에 문제가 있다면 결혼해 아이를 낳을 때 여자 쪽에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남자 쪽에 망가진 심장의 DNA는 아들이나 손자에게도 나타나겠죠. 하지만 엄마의 DNA를 받는다면요, 심장에 문제가 없겠죠.
그렇다면 DNA 유전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선행을 많이 하고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예전에 심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심장병이었습니다. 목숨이 위험할 정도였어요. 법당에서 공덕을 쌓고 수행을 해서 심장이 좋아졌습니다. 심한 아이는 심장 바깥에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듣기에도 아주 무섭죠.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중 2명은 심장이 좋아졌습니다. 의사조차 손을 못 쓸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한 달도 안 된 갓난아기가 심장 수술도 받기도 합니다. 아주 어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공덕을 쌓는 수밖에 없습니다. 단상이란 분도 수행을 많이 하고 자손들을 위해 공덕을 쌓으십시오. 아들이나 손자들도 시간 날 때 좌선이나 염불을 했으면 합니다. 이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군요.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팔계내공을 하길 바랍니다. 원기보충 효과가 빠를 겁니다.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심장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원기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심장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대개 심장과 관련된 문제들은 원기를 채워주면 해결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의학적 근거로 삼지 마세요. 잘 생각해보고 의사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나는 심장이 유전이요. 외할머니, 우리 어머니 다 심장병이거든요. 조금 스트레스 받으면 막 이게 벌렁거리면서 숨을 못 쉬어요. 한 2시간, 3시간 정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참 이제 이거를 8개를 그러면 좋다 하길래 나는 진짜 8개 긋고 2년 동안도 손이 안 따셔요. 그래서 다른 사람 한 몇 개월만 그러면 다시 다는데 그 몸이 얼마나 나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더 해야 되겠구나. 몸이 너무 나빠서 그렇구나. 그 생각을 하고 계속 돌았어요. 3년 넘게 돌다가 보니까 이제 참 병원도 안 갔어요. 그냥 혼자 느껴요. 느끼는 게 뭐냐면 심장이 한 번도 안 아팠거든요. 하나도 안 아파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내 빈혈이랑 칼슘 부족한 거가 좌혈압이랑 다 났었어요. 그게 다 좋아졌어요. 지금은 정상인 것 같습니다. 아픈 데 없어요. 진짜 8개가 좋습니다. 5살이요. 근데 그걸 업고 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전에 같으면 아파서 걸음도 못 걷는데 업을 수가 없었어요. 맨날 성질내가 엄마 걸어가 할머니 힘들어서 못해 그랬거든요. 근데 가기 전에는 진짜 내가 업고 뛰기 정도까지 했어요. 그래서 몸이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완전 좋아진 거죠. 그래서 다시 돼 있는 느낌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졌죠. 그래서 스승님 진짜 감사합니다. 또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볼까요? 8개 내공을 하는데 몸에서 열이 안 납니다. 뭘 주의해야 하나요? 글쎄요.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데 2년을 했다고요? 8기 내공을 할 때 꼭 열이 나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에 이것에 대해 언급했더니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나 본데 물론 몸이 안 따뜻해지니 초조하긴 할 겁니다. 그럼 벽돌을 10개 정도 치고 해보세요. 사실 8개 내공을 할 때 생략하는 동작들이 많습니다. 2000m를 달리고
벽돌 10개도 짊어져야 합니다. 2000m 달리기를 해야 합니다. 남자들은 팔굽혀 펴기 1000개도 해야 합니다. 여자들은 안 해봤을 텐데 1000개 하기는 쉽습니다. 시범 보여줄 건강한 남자분을 한번 모셔볼까요? 한 번에 팔굽혀 펴기를 몇 개 할 수 있는지. 체면 차리지 않고 수줍음 없는 남자분 나와서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만인의 공격을 감수해야 합니다. 나오세요. 와서 그냥 하면 됩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감사할 필요 없이 일단 해보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셉시다. 아니, 왜 멈춥니까? 몇 개 했어요? 13개요? 대단하네요. 500개는 할 줄 알았는데. 잘하셨습니다. 훌륭해요. 올해 연세가 51세 되신 분이 13개나 하시다니 정말 훌륭합니다. 또 해보실 분 없나요? 방금 한 것보다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분. 방금 많이 하진 못했지만 선물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애니메이션 아이스에이지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나오세요. 누구 해보실 분 없나요? 나오세요. 한번 해보세요. 13개만 넘으면 이기는 겁니다. 몇 개 했어요? 아? 13개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민망하게 엉덩이가 어쨌다고요? 엉덩이가 뭐라고요? 4일 동안 밥을 안 먹었다고 하네요. 벽곡 중이랍니다. 이건 제가 외기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또 하실 분 없나요?
혹시 연세가 63세시라고요? 외계에서 가져온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홍콩. 홍콩에서 오셨군요. 시범 보이러 나오신 건 맞죠? 자꾸 눈치를 보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일단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네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심호흡하세요. 심호흡. 어디서 오셨나요? 홍콩이요. 연세가 어떻게 되나요? 연세는요? 61세. 방금 몇 개 하셨죠? 24개. 정말 훌륭합니다. 정말. 방금 그분보다 더 대단합니다. 선물입니다. 만사형통하십시오. 또 하실 분 있나요? 겁이 없는 분 나오세요. 저 보지 말고 시작하세요. 왜 절 보세요? 어떻게든 하긴 하셨네요. 선물입니다. 외계에서 온 선물입니다. 자, 이제 다른 분들도 모두 앉으세요. 일단 앉으세요. 아까는 왜 안 나오시고? 다들 다른 사람은 어떤지 보셨죠? 우리가 얼마나 운동 부족인지 아시겠죠? 선물을 괜히 드린 것 같아요. 다들 기초 체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 정도 운동으로는 턱도 없어요. 오늘 선물을 받으신 분들도 절대 자만하지 마세요. 이 정도는 잘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부족하니 앞으로도 열심히 수련하세요. 아니 근데 어쩌다가 팔굽혀펴기까지 왔죠? 매일 팔개 내공을 하면 100세까지 장수한다. 몸이 차가운 사람은 열이 안 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열이 안 나면 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몸에서 열이 나게 하는 방법은 운동을 더 많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하지는 마세요. 억지로 하면 오히려 다칩니다. 적당한 운동을 통해 몸에 열을 내되 억지로 열을 내려고 하지는 마세요. 수행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릅니다. 2시간을 걸어도 전혀 땀이 안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팔이 안 좋아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이 팔굽이 있잖아요. 일하다 팔을 삐끗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못한 채 계속 일을 했다는 준옥 씨. 병원에서 그냥 쉬는 수밖에 없다고 힘든 일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떻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조금 힘들고 세수도 못할 정도, 옷도 겨우겨우 입을 정도였어요. 엄마도 막 속옷도 입혀주고 그랬어요. 정말 심하셨어요? 예, 근데 지금 여기서 팔게 하고 나서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도 물건 든 다음에 저녁에 후유증의 통증은 조금씩 나요. 그렇지만 옛날보다는 엄청 많이 좋아졌죠. 이 팔이 아파도 팔게 하는 거는 별로 안 아프더라고. 팔게 할 때는 신기하게. 그리고 관절이 또 최고인 것 같아요. 무릎이 엄청 많이 아팠는데 계단을 내려갈 때 되게 힘들었어요. 발이 하나하나 이렇게 막 걸었거든요. 지금은 잘 걸어요. 올리막 내리막 잘 걷거든요. 갱년기 증상도 없어지고 손발이 되게 차가웠는데 이게 팔개를 하고 나서 손발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두통도 많이 좋아지고. 저는 일단 머리 아프다고 생각하면 팔기부터예요. 심한 감정 기복과 열감과 같은 갱년기 증상과 무릎 관절, 팔 관절 등등 두통에 이르기까지 모두 준옥 씨가 팔개 내공을 하며 좋아진 증상입니다.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셨네요.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죠? 51이에요. 빛이 나는데 피부에서 살기에서 그래요. 진짜예요? 네. 원래 타고난 게 좋은 아니에요. 팔게 하면은 이렇게 빛이 나더라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되게 얼굴이 칙칙하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수영하면서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 소리를 많이 들어요. 하얘졌다고 할까? 피부가 좋아졌다는 게 느껴져요. 매일매일 세수를 하면서 느껴요. 좋아진 거. 예. 그러니까 점점 더 신나고 하고 싶더라고요. 나하고 만나봐요. 횟수로는 3년째. 준옥 씨에게 팔개내공은 단 하루도 걸을 수 없는 습관이 됐는데요. 얼마 전부터는 하루에 총 4시간을 팔개내공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안 하면은 머리가 아프니까요. 머리 통증이 심하다가 누웠다 일어나면은 어지러워서 일어 못 날 정도였어요. 머리도 따끔따끔 아파놓고 그 침 맞는 것처럼 따끔거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온 하루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머리가 너무 아픈 상황이어서 검사했는데 뇌동맥류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뇌동맥류는 뇌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질환인데요. 한 번 터지면 건강은 물론 목숨까지 잃을 수 있어 머릿속에 시한폭탄이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진단을 받고 저도 엄청 놀랐어요.
다시 재검사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술비용, 재검사 비용만 해도 500만 원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경제적 부담도 되고 그래서 저는 검사하는 걸 포기하고 수행료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아직 재검사를 받지 못했지만 불행 중 다행인 건 팔개 내공을 꾸준히 하면서 머리의 통증이 확연히 줄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꾸준히 안 하실 때도 머리 아프다고 생각하면 팔개부터 했거든요. 하고 나면 괜찮아요. 예, 하고 나면 머리 두통이 없어지더라고. 저는 3개월 접어들고 있어요. 4시간씩 한 지는. 지금은 나도 모르게 그게 증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 팔개 내고 하는 시간을 늘리고 나서부터 이게 그 시기부터 더 좋아졌다고 보면 돼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은 몸이 점점 더 가벼워져요. 에너지 들어오는 것도 느껴지고 손이 후끈후끈한 것도 느껴지고 조금 1시간 할 때보다 틀리더라고요. 몸으로 직접 그 효과를 느끼고 있기에 꾸준히 하고 있다는데요. 위절제 수술을 했던 준옥 씨의 어머니도 팔개 내공을 하며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위 수술을 한 지도 10년 더 됐어요. 오래됐는데 위를 3분이 잘라냈거든요. 그 위 수술한 후유증이라고 할까 계속 1년 사시설 계속 설사를 했어요. 병원에 한 달에 한 번 가서 위를 뚫었어요. 왜냐면은 소화가 안 돼서 밥을 먹은 게 일주일 밥 먹은 게 계속 여기 있어요. 그러면 소화를 못 하시니까 하수도를 뚫듯이 계속 뚫었거든요. 병원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했는데 여기 와서 이 수행을 하면서 다 좋아졌어요. 관절도 좋아지고 위도 좋아지고 지금 밥을 저보다 더 많이 먹어요. 상사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우리 가족을 살려줬다고 할 수 있죠. 엄마로부터 저도 그렇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들도 한번 봅시다. 진루이주님이 질문했습니다. 32개의 상으로 깨달은 사람을 본다면 깨달은 것입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32개의 상으로 깨달은 사람을 본다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깨달은 사람을 어떤 형상으로 본 건지 아니면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건가요? 스스로 깨달았다고 생각한다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게 아니라 더 겸손하고 신중하고 자비심을 가져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말로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 건 좋은 능력이 아닙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관용과 자비심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질문을 볼까요? 취하기 어려운 질문은 피해 주세요. 이두엔 천. 이두엔 영어 이름이군요. 친구가 무슨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혹시 불교와 인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세상에 종교가 없어도 암에 걸릴 사람은 걸립니다. 암에 걸렸다고 해서 꼭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법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300년 전의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면 어떤 기술이든 이미 온몸으로 체득했겠죠. 그런 다른 사람에게 일할 기회가 올까요? 10년 공부하고 졸업해서 일자리를 찾으려는데 저 사람은 150년 넘게 일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장인급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50살이 안 된 사람은 취업이 안 되겠죠. 게다가 지구의 인구가 몇입니까? 아마 500억 명은 넘을 겁니다. 지구는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 되고 부동산 가격은 말도 못하게 비싸겠죠. 그런 상황일 겁니다. 한 번의 생을 살다 가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내세가 있든 없든 사람의 수명은 100년 안팎입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100년을 못 넘깁니다. 아무리 화를 내고 초조해하고 고민하고 아주 나쁜 DNA를 가졌어도 7, 80년이면 많이 산 겁니다.
방금 이분께서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 나쁜 사람이냐고 물었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소멸하게 만드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암에 걸리면 약을 먹고 치료를 받다가 몇 년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가족들도 마음의 준비를 해둡니다. 유언장도 몇 번이나 고쳤습니다.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젊은 나이에 그만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고 급작스레 떠나버려 가족들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암으로 죽는 게 낫나요? 교통사고로 죽는 게 낫나요? 교통사고가 났다는 분 손들어 보세요. 아휴, 들지 마세요. 참 현실적인 누님이네요. 왜 부처님이 계시는 줄 아십니까? 누님 같은 분들 때문입니다. 정말 참. 암을 선택할 사람 손들어 보세요. 계시네요. 좋든 싫든 다 있네요. 교통사고보단 암이 낫다는 분이 있네요.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교통사고가 나도 다 죽는 것은 아닙니다. 최악은 죽은 것도 아닌 채 살아있는 것입니다. 두 다리가 잘렸다면 더 큰일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을 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열심히 사십시오. 양차오 차오님의 질문입니다. 차오차오 고유라는 이름에 사연이 있을 것 같네요. 조용하고 소심하게 사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는 저를 버리셨습니다. 그래도 엄마를 위해 염불합니다. 전해질까요? 일단 이분의 사연이 참 감동적입니다. 지금 어머니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딸이 자신을 위해 염불하는 것에 기뻐할 겁니다. 살아계시든 아니든 분명 행복해할 겁니다. 이런 도덕성은 훌륭한 인격에서 나옵니다. 부처님께 어머니를 보살펴달라고 청하는 모습에 어머니는 무척 기뻐할 겁니다. 아이를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거나 어쩌면 무지도 한몫을 했겠죠. 남편이 돈을 못 버니 같이 못 살겠다 싶어서 더 좋은 남자를 찾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잘못이고 무지의 결과입니다. 선한 마음에 대한 공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어머니를 위해 염불해야 합니다. 어머니이니까요. 가족이니까요. 진정한 효도란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싶은 것을 사드리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아버지께 술을 사드릴 수는 있어도 마약을 좋아하는 아버지께 마약을 사드릴 수는 없잖아요. 진정한 효도란 욕망을 충족시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것이 무엇인지도 명심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든 부모님을 위해 연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성숙한 행동이자 공덕이 무량합니다. 훌륭합니다. 양차오차님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사연을 주셔서 어디 분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방금 여의라고 쓴 작은 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타이 중에 노점에서 산 것입니다. 이 글씨도 길상여의를 기원하며 제가 쓴 것입니다. 장안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진심 어린 연불입니다.